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이제 보통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에 있어서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스펫은 PMOS나 NMOS나 같은 등가 모델, 스몰 시그널 모델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VGS가 그 게이트 볼테이지가 이제 반대잖아요. PMOS하고 NMOS하고. 근데 흐르는 커런트 방향도 다릅니다. PMOS는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NMOS는 드레인으로부터 소스로 흐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MOS 같은 경우는 드레인이 높은 전압, PMOS는 소스가 높은 전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방향이 반대인데 전류의 방향도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뒤집힘으로 인해서 PMOS나 NMOS나 같은 등가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으로 이제 어널리시스를 함에 있어서 PMOS를 따로 굳이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NMOS나 PMOS나 똑같다. 그냥 뒤집으면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슬라이드에서 모든 거는 NMOS 기준으로만 이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수식 혹은 그 등가로 그대로를 PMOS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대해서 좀 보면요. 일단 모스펫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영역에서 동작을 하죠. 첫 번째는 새추레이션 리전이고요. 두 번째는 트라이드 리전입니다.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새추레이션 리전에서는 ID가 VDS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리전이다. 물론 조금 받습니다. 그죠? 그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상태일 때가 새추레이션 리전이고요. 트라이드 리전은 이게 그 VDS 영향을 받는 리전, VDS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리전이라고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새추레이션 리전에 대한 등가 모델을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전자회로에서는 보통의 경우 트라이드 리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전자회로 안에서는요. 트라이드 리전은 물론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트라이드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지털 회로나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모스펫을 저항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이럴 타이밍에는 쓰긴 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회로는 모든 포커스가 앰플리파이어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앰플리파이어는 그 V인을 I 아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V 아웃으로 치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류원 소스가 필요합니다. 커런 소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커런 소스가 아니라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 소스가 필요합니다. 볼테이지 컨트롤드라고 씁시다. 이게 더 컨트롤드 VCCS라고 하는 요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커런트는 나와야 되는데 커런트가 인풋에서 GM배만큼 증폭된 그런 커런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커런트 소스로 사용 가능한 새추레이션 리전에서 이제 모스펫을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전자회로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 모스펫은 어떤 모델을 가지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VGS라는 건 게이트와 소스 전압 이 사이의 전압이고요. VGS라고 하면 G에서 S까지의 전압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VG-V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VGS가 걸리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게이트는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인슐레이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GS가 걸린 만큼 GM에 배가 돼서 이렇게 커런트 소스로 흐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이 RO 같은 경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대한 그 모델링입니다. 앞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얘가 새추레이션 리전에서 커런트가 리니어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를 저항으로서 모델링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건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다 소문자입니다.
VGVR. V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다 소문자인데요. 이거 소문자로 쓰는 이유는 얘가 스몰 시그널 모델이다 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VGS 혹은 GM 이런 식으로 쓰면 얘는 라지 시그널이라는 거를 이제 인디케이션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룰, 어떻게 보면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게 그렇게 막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어 케이스를 쓰면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캐피럴로 쓰면 이제 라지 시그널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GM하고 Rout 이렇게로 모델링이 되는데 GM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도 위에서 봤던 것처럼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분을 뭘 하냐면 이 커런트 ID는 VGS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커런트 소스입니다. 그래서 VGS 여기 우리가 이제 인풋을 여기다 게이트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풋에 해당하는 VGS를 ID로 미분한 VGS로 미분한 요런 형태가 이제 G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컨덕턴스. 트랜스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커런트는 드레인에서 흐르는데 볼테이지를 게이트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커런트 양을 게이트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노드에서 커런트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GM 공식, ID 공식을 VGS로 미분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 GM 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ID 수식을 잘 이용해서 얘를 뭐 VGS 텀으로 만든다거나 뭐 WOL 텀으로 ID 텀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체하는 뭐라 하죠? 이 대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수식들인데 걔네가 왜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이지만 GM 같은 경우는 그 GM의 다른 수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죠. 왜냐하면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게이트 전압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커런트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그때 보통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회로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은 제약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커런트의 양을 제약한다거나 혹은 VGS가 이미 정해져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 픽스된 텀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G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 책에도 있어요. 왜 GM을 이렇게 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GM은 그 ID를 VGS로 미분한 텀이고 이 공식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ID 공식을 잘 이제 마사지해서 이제 대입하면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GM 공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GM이 사이즈와 VGS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W/L이고요. 즉 L하고는 반비례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out RO 같은 경우는 1/λ ID. 이거는 앞에서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RO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 RO라는 거는 ID의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런트를 증가시키면 RO가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얘는 저항이고 우리가 아까 그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을 배울 때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었습니다. 얘를 그라운드로 놓고. 그죠? 실제로 이 아로가 아웃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이거 자체로도 게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웃이 아로로 쓰이게 된다면 게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은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래서 게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GM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GM을 높이기 위해선 사이즈를 높이거나 VGS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얘는 ID도 올리죠. ID가 올라가면 R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커런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아마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일단 뭐 요 arrow라는 게 ID에 반비례하고, GM에 있는 모든 텀들이 ID하고 공유하는 텀들이기 때문에 GM과 arrow 사이에는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또 트라이드 리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트라이드 리전 같은 경우는 커런트가 ID는 VDS의 펑션이 됩니다. 그죠? 물론 VGS의 펑션이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 VDS의 펑션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어떤 위치의 디바이스가 있는데, 요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게이트라는 그냥 단순히 전압을 주는 인풋을 바꾸면 ID가 바뀌어요. 근데 VD를 바꿔도 ID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커런트 소스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요 트라이드 리전에서는 VD를 바꾸면요, ID가 바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항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터미널, 그러니까 자신의 터미널 볼테이지가 바뀜에 의해서 자신의 전류가 바뀌는 성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항이죠. 그래서 트라이드 리전에서는 저항으로 모델링합니다. 근데 이 저항값은 뭐에 비례하냐라고 하면 VGS-VTH 텀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뭐 사이즈랑도 반비례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ID가 VGS, VDS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존재하는 채널 엑스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트라이드 리전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우리가 모스펫을 저항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드 리전에서는 이 모스펫을 저항으로 모델링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저항이 VGS의 함수다 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는 BJT를 끝에 가서 모스펫과 BJT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할 건데, BJT를 이용한 앰플리파이어는 여기선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스펫과 BJT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위에가 모스펫의 등가회로,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등가회로죠. BJT의 forward active region, 글씨가 개파이네요. forward active에서 등가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early effect에 대한 모델링이고요. 가만 보면 얘랑 똑같죠? 네. 하나만 빼고 알파이라는 존재만 빼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BJT하고 모스펫은 사실 같은 스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스펫이나 BJT나 앞으로 배울 건데요. 뭐 커먼 에미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둘이 똑같은 공식을 갖습니다. 다만 BJT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 라는 것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BJT하고 모스펫을 따로 두 번 다루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다만 요 알파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짧게 얘기를 하고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BJT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스펫으로만 일단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BJT 앰플리파이어하고 모스펫 앰플리파이어가 같냐? 그건 사실 아닙니다. BJT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BJT는 커런트를 그 자체를 증폭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흘러 들어간 커런트로부터 컬렉터 커런트가 증폭되는 그런 커런트로의 증폭이라고 하면요. 모스펫은 인풋 전압,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커런트로 바뀌는 요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두 개의 메커니즘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설계할 때 있어서는 BJT 앰프하고 모스펫 앰프는 전혀 다릅니다. 그 설계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스펫과 BJT는 일단 전자로 해서 다루는 부분 정도의 간단한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우리는 일자 설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BJT를 사용한 그 회로를 설계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즈니스가 디램 혹은 디스플레이 두 가지가 메인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보면, 혹은 뭐 무슨 삼성의 AP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그 산업이라고 보면 BJT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모스펫으로 이루어진 회로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모스펫을 주로 중심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선단 노드, BJT는 보통 최선단 노드가 없습니다. BJT가 물론 말이 좀 틀렸네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공정은 없습니다. BJT가 공정이 계속 멈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저도 BJT로 설계를 해본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BJT를 베이스로 한 공정은 사실 그렇게까지 발전이 빠른 편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뭐 2나노, 3나노 이런 것들은 다 모스펫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스펫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 말고 그래도 어쨌든 BJT하고 모스펫은 우리가 배우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알파이만 빼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